요거 풀을 하는 동안 자네는 요 5문제 얼른 풀어봐. 연아도 뭐 딱히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면 요 5문제 풀어봐. 지금 내가 준 프린트 번호다. 알았지? 알았지? 뭐 유빈이도 질문 들어도 좋고 풀이 아니면은 풀어도 됩니다. 알았죠? 자, 가자. 일단 67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아보세요. 자, 요거 내가 유형에서 이것과 이 기호의 사용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요 기호에는 뭐가 원소다. 요 기호는 뭐가 집합이. 이쪽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인 거야, 여기. 저 가운데 있는 저 기호에 따라서 그 왼쪽 녀석을 원소로 볼 것인가 집합으로 볼 것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녀석은 요 녀석이지, 요 녀석. 이거 뭐야? 이렇게 생겨있는 원소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니까 얘 때문에 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는 어때? 요 기호를 물어봤지. 그럼 이번에 어때? 중괄호 자체가 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알았음? 안녕? 그러면 어떤 기호에 의하여? 요 기호에 의하여. 즉, 얘 때문에 참이 되는 거야. 그걸 구분을 해야 돼. 가운데 있는 기호를 보면서 그 왼쪽 녀석을 원소로 볼래? 집합으로 볼래? 집합으로 볼 건데 중괄호가 있으면 그 중괄호는 집합 표현이야. 그 속에 있는 원소를 바라보세요라는 얘기라고. 알았어? 그래서 1번, 2번이 참이다가 중요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왜 참인지, 어떤 원소 때문인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알았죠? 자, 규린아. 지금 애들 질문이 요건데 질문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추가 프린트 나갔거든. 요거 동해방정식 심화 프린트인데 지난번에 아마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요거 질문 딱히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싶으면 요 5문제 먼저 풀고 계시면 돼요. 알았죠? 조금 내가 이제 말하는 것 때문에 조금 집중이 안 되기는 할 텐데 어쨌든 잘 풀어봐요. 그러면 세 번째 3번도 마찬가지다. 시은아. 뭐? 요 녀석 이 기호는 왼쪽 녀석을 뭐로 바라보라고? 집합. 그러면 집합을 나타내는 뭐? 중괄호. 여기까지는 집합이고 0이라는 원소랑 파이라는 원소가 있나요? 네, 두 개 때문에 참입니다가 나오는 거야. 알았음? 알았음? 그럼 잘 봐. 마지막 녀석 바라보자. 뭐야? 원소로 바라보라고 하지. 이렇게 생긴 원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야. 알았죠?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알았음? 712번 가보자. 이거 자주 질문 나오지. 왜? 뭐 때문에? 등호 여부. 요거 부등식 때부터 공통수학 원의 부등식 할 때부터 자주 나오던 질문이요. 자, 어쨌든 가보자. 세 집합이 있어. A는 마이너스 5라는 정수,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 1이라는 정수. 정수 4개를 원수로 갖는다. 근데 B는 요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를 원수로 갖는다. 세 번째 C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를 원수로 갖는다. 원소들이 다 뭐? 정수들만. 그럼 정수들만 가지니까 굳이 범위로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문제는 아까 내가 말한 거랑 좀 다르네. 등호 여부가 아니네. 이게 만약에 만족시키는 실수였다면은 수직선상에 부등호 수식을 놓고 보는 건데 정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정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인수면 되죠? 얘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뭐? 정수. 그러니까 B는 뭐다? 마이너스 1과 1과 1, 2와 3과 4까지 원소로 가지. 0 어디 갔냐? 0과. 알았죠? 응. 그러고 나서 C를 보는 거야. C는 뭐야? 역시 x-1이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있는 정수, x는 1-k와 1 플러스 k를 가지고 만든 정수. 알았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 또는 C라는 집합은 뭐가 되는 거? (1-k보다는) 하나 큰 거. 맞지? 2-k, 3-k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 플러스 k보다는 하나 작은 정수. 알았음? 이렇게 원소로 가지는 거지. 정수니까.
딱 정수만 생각한 거야. K 때문에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 알았지? 자, 그때 뭐 해주세요? A도 C 안에, B도 C 안에 포함해주세요. 맞지? A는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를 원소로 가지고 있잖아. 맞나? 그럼 뭐 해줘야 된다? 제일 작은 E-K가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또는 같아져야지. 이해됐니? C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어쨌든 마이너스로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K는 뭐야? 1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지. 제가 2나 3이나 4까지 가도 됩니다. 1만 포함하면 되거든요. 알았음? 그래서 K의 범위를 나타내주면은 뭐보다 7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아, 결론보다 7보다 크거나 나타난다. 알았니? 그 다음 두 번째. B도 C에 포함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B가 가지는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는 E-K보다는 커지는 거지. E-K가 더 작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누가? 얘가 4보다 커지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얘가 막 5나 6이나 7까지 가면은 4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알았죠? 예. 그래서 K 범위는 뭡니까? 3보다 커 같다, 4보다 커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4보다 커 같아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주면 뭐야? K는 7보다 커 같은 거야. 답은 7. 알았는가? 수직선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정수지만 수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풀어주는 거죠. 결국 K의 범위로. 알았음? 네. 736 가보자. 지워도 돼? 얼른 써? 가자. 736번. 두 집합 AB의 포함 관계가 오른쪽 그런 것 같이, 오른쪽 배너 그런 것 같이 나온다. 그때 에헤이. X가 어떤 거야? A라는 거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면서 B의 부분 집합이다. 맞지? 그런 뭐의 개수? 집합 정확하게는 X의 개수. 맞죠? X 중에서 그런 거를 찾아주세요. 자, 보자. 그래. 오케이. 자, 가자. 어쨌든 집합 X의 개수. 맞죠? 아야. 집합 X의 개수. 집합의 개수 문제. 요거는 잘 드러나라. 집합의 개수 문제는 결국은 크게 어떤 두 가지로 나뉜다? 부분 집합의 개수. 집합 단원에서 배웠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에는 순열도 조합도 포함을 합니다. 알았죠? 그걸 포함을 해서 일반적인 경우의 수까지 뭐 4 곱하기 3 곱하기 2 할 때 그런 것까지. 알았지? 다 포함을 해서 만들어진 게 요즘의 집합의 개수다. 옛날에는 집합 단원에서 집합의 개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왜? 그냥 부분 집합 개수가 다였거든. 아니면 끽해봐야 중학교 때 배우는 경우의 수가 다였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왜? 공통수학 1에서 경우의 수 다 배워봤잖아.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알았지? 자, 어쨌든 우리는 뭐 한다? 이것만 좀 하라며. A의 부분 집합의 개수야. 이것만 보면 뭐야? 얘 N개야. 알았죠? 여기에 N개의 원소들이 들어있잖아. N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N까지. 맞지? 그런데 뭔가 뭐 하래? 이걸 가져. 여기 있는 게 뭔데? B의 원소들을 찾아줘야지. 자, 봐요. X가 자연수지. 자연수인 N으로 나눈 놈 중에서 자연수인 것만. 그럼 뭐야? 쉽게 말해서 8의 약수인 거다. N 자체가 분모에 있지만은 8에 의해서 약분이 되어야만 X가 자연수가 되겠지. N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8의 약수인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X도 8의 약수가 되는 거지. 4라는 약수로 나누면 얘는 2가 되는 거고 2라는 약수로 나누면 얘는 4라는 약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1, 2, 4, 8이야. 알았죠? 끝. 뭐다? 원소 몇 개? 4개 가지고 있겠네. 알았지?
그러고 나서 또 뭐 보는 거야? 하지만 뭐는 아닌 x가 a는 아닌 전체 제일 빼는 거지. 그게 몇 개? 63개. n은 얼마? 10. 알았죠? 답은 3번. 다음 740번 간다. 아, 이거는 뭐 금방 할 수 있겠네.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것도 금방 할 수 있겠네. 자, 거기 들어볼까? 바로 간다. 결국 이것도 똑같아. 결국 집합의 개수잖아. 집합 x의 개수잖아. 맞지? 그래서 뭐다? 이것도 똑같을 거야. 방금과. 알았지? 비슷할 거야. 비슷할 거야. 알았지? 자, 일단 a는 뭐예요? 1과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2는 뭐예요? 똑같네? 12의 약수다. 맞니? 1, 2, 3, 4, 6, 12. 이게 다야? 이거네. 자, 그럼 여기를 바라보니까 뭐예요? 이게 6승계입니다. 맞니? 그런데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어때요? 이것만 보면은 그냥 두 개의 원소를 빼면 된다. 맞지? 여기 있는 1, 3이 여기에서는 반드시 포함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를 곱하는 횟수에서 제외해서 마이너스 2승. 맞니?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서 답은 2의 4승 16이 답이야. 근데 뭐 하래? 나에서 뭐 하래? 원소의 개수가 4개 이상인 걸 찾으라고 하지. 그러면 뭐 하면 돼? 결국은 원소의 개수 방금과 같이 비슷하게 생각한 거기는 한데 x의 원소가 몇 개 이상? 4개 이상. 그러면 몇 개? 4개인 것, 5개인 것, 6개인 것들을 다 찾아달라는 얘기야. 근데 다시 한번 뭐 하자? 반드시 1, 3은 원소를 가지라고 했거든. 그지?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1, 3은 반드시 가질 거고 남아있는 누구 중에서? 2, 4, 6, 12 중에서 고민을 하는 거야. 원소 개수가 4개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 2개를 가지기만 하면 돼. 왜? 1, 3은 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5개가 되려면 남아있는 4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 3개를 가지면 되고 6개가 되려면 4개의 원소 중에서 4개 다 가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6 더하기 4 더하기 1 답은 11이 답이야. 뭐야? 조합을 이용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알았냐? 예. 다음 52번. 이것도 비슷하네. 바로 시작해도 돼? 어이? 방금이랑 똑같은 문제야. 결국 52도. 가자. 자, 그래서 어때? 12하의 자연수인 A라는 집합이 있었죠? 근데 그 녀석의 부분집합이래. 이것만 보면 20승이잖아? 근데 나에서 뭐 하래? B의 원소를 반드시 5개를 가지래. 그럼 뭐야? 10CO가 답이겠지. 이것만 보면. 맞죠? 완전 2의 5승이 갑자기 그냥 10CO로 바뀌어버린 거지. 근데 나의 또 다른 조건이 있네. 뭐 하래? 6의 약수라고 하면은 1과 2와 3과 6이잖아. 이 중에서 뭐 하래? 적어도 2개 이상. 그러면 방법은 저 4개의 원소 1, 2, 3, 6 중에서 2개를 갖는 건, 3개를 갖는 건, 4개를 갖는 건 다 찾아줘도 되고 또는 전체에서 빼는 거야. 뭐? 6의 약수를 뭐 하는 거? 갖지 않는 거랑 6의 약수를 뭐 하는 거? 한 개만 가지는 거는 제외해버리면 되지. 그럼 전체 개수는 뭐야? 2의 5승 아니죠? 2의 10승 아니죠? 뭐예요? 10C5 중에서 아까 말한 거 6의 약수를 가지지 않는 건 뭐야? 12의 잔수 10개 중에서 1, 2, 3, 6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개? 6개 중에서 5개를 가지면은 이건 6의 약수 없는 거지. 또는 6의 약수를 하나 가진다. 그럼 6의 약수 누구 가질 건데? 4C의 1. 그리고 6의 약수가 아닌 놈들 몇 개 가질 건데? 6개 중에 4개. 그러면 끝인 거야. 알았냐? 네. 끝. 계산 생략할게요. 자, 758 가자. 이거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가해 조건 자체를 해석 못해서. 근데 가해 조건 자체를 해석 못하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다 문제였을 거야. 그래서 가해 조건만 가지고 먼저 생각해보자. 자, 얘가 뭘까? x를 원소로 봐야지. x를 원소로 가지고 싶으면 누구도 x분의 18도 함께 가지라는 얘기야.
둘 다 원소를 가지라는 얘기야. 근데 자연수만 가지고 그래. 그 말은 뭐야? 얘도 자연수가 되어야만 원소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을 원소로 가지고 싶으면 1분의 18, 18도 원소로 가지는 거야. 즉 1과 18은 함께 x가 가지거나 둘 다 안 가지거나 함께 고민하는 거야. 2와 누구도 마찬가지, 18도 마찬가지, 3과 뭐도 마찬가지, 6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졸았나고. 아무튼 됐죠? 또 뭐 있냐? 없지? 그러면 뭐다? 가만 보면은 2의 상승인 거야. 뭔지 알겠어? 얘만 가지고 원소로 x가 원소로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가질까 말까. 경우의 수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상승. 알았지? 그런데 반드시 2는 가지래. 그러면 9는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답은 몇 개? 2의 2승에 4개. 알았죠? 끝. 2를 가지려면 9도 가져야 되거든. 함께. 알았지요? 자, 마지막 7, 8, 2. 이거 하고 애들 프린트 풀고 있는 거 바로 풀이하자. 너희들도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보셈. 아니면은 봐서 시간 조금 더 줄 수도 있다. 중등기하라서 뭐 바로바로 안 될 수도 있어. 알겠죠? 뭐야 이거. 다음 규칙에 따라 MA를 정하는데 원소 개수가 하나라면 그 원소 자체를 MA 값으로 정할 거고 원소가 2개 이상이 있다면 집합 A의 원소를 큰 수부터 나열해서 빼기 더하기를 순서대로 번갈아 넣어서 만약에 원소가 2개밖에 없으면 뭐야? 뭐 빼기 뭐. 원소가 3개가 있으면 뭐야? 뭐 빼기 뭐 더하기 뭐. 뭐라는 거는 원소들을 큰 수부터 나열하기. 알았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A의 원소에 뭐밖에 없다면 5밖에 없다면 그냥 그거 자체를 5로 가지면 되고 만약에 1, 2, 4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 요거 4, 2, 1 순서로 늘어놓은 다음에 뭐 빼기 더하기 순서로 만들면 되고 만약에 2, 4밖에 없었으면 뭐야? 이게 답인 거겠지. 맞죠? 그 다음에 MC는 뭐예요? 5, 4, 2, 1 순서로 써서 빼기 더하기 꼴로 쭉쭉쭉쭉. 그래서 연산해서 2, 어쩌고저쩌고. 맞죠? 그래서 뭐 MB 더하기 MC의 합은 뭐 5다 뭐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알았지? 이런 규칙. 그래서 어쩌라는데 1, 2, 3, 4, 5를 가지고 공집합엔 서로 다른 부분집합에 서로 한 개를 다 만든대. 그렇게 해서 MX1, MX2, MX31까지 모든 부분집합들에 대해서 다 뭐 해주세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해서 그 나온 결과값을 다시 다 더해보세요. 맞지? 맞지. 그래 봐야 근데 X1, 2, 3, 점점점 X31까지 부분집합들은 다 원소 뭐뭐 가지고 있어. 그래 봐야 1, 2, 3, 4, 5잖아. 맞죠? 대신에 그 1, 2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는 고민을 해야 되겠네. 맞냐? 뭐 원소가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 1, 2, 3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야? 3, 2, 1을 3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3은 더하고 2는 빼고 1은 더하고 이 규칙이 있잖아. 그 더하기 빼기가 어떤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네. 맞냐? 만약에 저게 원소의 합이었다면 쉽지. 근데 막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져 버렸다. 맞지? 그래 봐야 어쨌든 근데 1, 2, 3, 4, 5라고. 그럼 1, 2, 3, 4, 5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1이 더하기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역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이, 3, 4가 어렵겠다. 1과 5는 쉬운데. 한번 생각해보자. 자, 한다. 그래서 결국 뭐다? 1, 2, 3, 4, 5야.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다? 1, 2, 3, 4, 5가 또 있어. 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더하기로 되는 경우. 여기는 빼기로 되는 경우. 그래서 각각 몇 개인데? 여기도 몇 개인데? 고민하면 되겠다, 맞지? 자, 가자. 1을 더 안 된다. 왜?
1만 가지거나 1 앞에 2개의 원소, 즉 1보다 큰 원소가 2개가 있거나 또는 1보다 큰 원소가 4개가 있거나. 왜? 5개면 어때? 플러스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얘인데 얘가 무조건 1이잖아. 알았죠? 아, 그럼 여기는 뭐 하면 되겠네? 1을 포함을 하면서, 오케이? 원소가 몇 개인? 1개거나 3개거나 5개거나 홀수기.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만큼은 1을 다 더하겠네. 5는 쉽지. 일단 얘도 4, 3, 2 포함한다까지는 맞아. 포함해야 그걸 더하든 빼든 하잖아. 근데 난 지금 뭐 나눴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을 나눠놨다. 자, 플러스 2라는 건 뭘까? 플러스보다 작은 놈 1은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 2보다 큰 놈들 중에서 어때? 어때? 2보다 큰 놈들 중에서 원소가 없거나 2개 있거나 4개 있거나 뭐 등등등. 2보다 큰 놈들 중에서 짝수개가 더 있으면 되잖아. 맞지? 얘도 어떻게 보면은 원소가 홀수개라며. 근데 그거는 1까지 포함해서 1을 빼고 나면은 원소가 짝수개인 거거든. 1보다 큰 놈들은.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다? 2는 포함을 할 거야. 1은 관심 없어. 3, 4, 5, 6 중에서 어떤 거? 원소가 짝수개. 인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그럼 여기서는 2, 3, 1, 2는 관심이 없어. 3은 무조건 포함할 거고. 4, 5, 6 중, 6이 없네? 4, 5 중에서 원소가 짝수개. 여기는 5 중에서 원소가 짝수개. 여기는 그냥 5를 포함하기만 하면 돼. 알았죠? 자, 마이너스 1, 2, 3, 4, 5는 왜 그럴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놈, 마이너스 1이래. 1보다 큰 놈이 몇 개? 홀수개가 있어서 한 개 있으면 걔가 플러스야. 그래서 1이 마이너스인 거야. 3개가 있으면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거든. 그래서 1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1은 반드시 포함하고 2도 포함하고 3도 포함하고 4도 포함하고 5도 포함하는 놈 중에서 1보다 큰 2, 3, 4, 5 중에서 뭐 하자? 짝수개, 홀수개. 얘는 3, 4, 5 중에서 홀수개. 얘는 4, 5 중에서 홀수개. 얘는 5 중에서 홀수개. 얘는 5를 가지면 마이너스를 할 리가 없어. 5보다 큰 놈들이 없으니까. 맞지? 끝. 그럼 이제 답은 1은 그 뒤에 붙는 게 뭐예요? 괄호 치지 말자. 1을 포함을 하면서 원소가 홀수개다. 그럼 뭐야? 1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서 몇 개를 가져주면 돼? 괄호 해야겠네. 1개만 갖거나 3개를 갖거나. 4C1 또는 4C3. 알아나? 2는 1은 일단 고민을 해야 되지. 맞죠? 1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2보다 큰 3, 4, 5 중에는 짝수개. 그럼 뭐다? 안 가져도 되고. 쏘리. 이거 1, 3이 아니라 0, 2, 4다. 왜냐면은 1은 포함을 할 거고 나머지 4개 중에서 짝수개 고르는 거니까. 맞죠? 다시. 그래서 2 곱하기 얘는 뭐다? 2 곱하기 여기 뒤에 붙는 게 뭐다? 3, 4, 5 중에서 0개 가지는 거, 2개 가지는 거. 알았음? 플러스 3은 뭐다? 역시 1, 2 가지고는 가질까 말까 고민을 하고 4, 5 중에서는 짝수개. 저 2개 중에서는 0개 갖거나 또는 2개 가지면 돼. 알았음? 그런 식으로 4도, 5도 계속 고민을 하라고. 알았니? 그렇게 푸는 걸 겁니다. 끝! 여기까지. 이 과정은 쭉 설명할게요. 풀이 과정은 여기까지 쫙 계산식이 계속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1도 뒤에 고민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2도 뒤에 고민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3도 뒤에 고민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거든. 알았음? 이런 원리로 풀어주시면 된다. 까지만 설명할게요. 알았죠? 끝! 여기까지.
자, 요 도형의 방정식 프린트는요, 내가 예전에 방학 때 한번 얘기했었나, 언제 얘기했었나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도형의 방정식 요거는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물론 좀 오래된 프린트기는 해.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제외해야 되는 녀석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알았죠?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건 간에 너네 시험이 지금 우리 반이 시은이 명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확정됐어? 그럼 아무도 안 들어가네, 우리 반. 명제가 안 들어가면은 결국 집합에서 킬러가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안 나온다 그랬거든. 물론 낼 수 없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웬만하면은 도형에서 낼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심화 문제 꼭 모의고사 30번을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심화 문제들이 대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어려운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거의 99% 도형에서 나올 거야. 알았죠? 그 도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모아 놓은 녀석들이라고 보면 돼. 함정 문제도 있고 되게 쉬운데 함정 문제도 있고 어쨌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를 조금 해놨다? 살짝 재구성해놨습니다. 약간 테마 순서대로. 그래서 초반에 나온 건 우리 방학 때 했던 것 중에 또는 우리 3월, 3, 4월 달에 했던 것 중에 3, 4월이 아니지. 언제야? 8, 9월이지. 8, 9월 동안 했던 것 중에 어떤 거? 현의 길이 같은 거. 접선의 길이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중등 기하. 중학교 도형들을 싹 다시 한번 묶어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9번 간다. 일단은 사실은 9번 문제를 풀기 전에 너네가 8번부터 풀어야 돼. 여기서 접선의 길이라는 명칭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8번이 먼저기는 한데 접선의 길이라는 거는 한다? 원 밖에 넣은 한 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이 생길 거야. 맞지? 그때 요 길이를 뭐라고 부른다? 접선의 길이라고 부른다. 이 명칭은 중학교 때 배워 안 배워? 그거는 학교마다 선생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접선의 길이라는 명칭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걸 말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놔. 알았지? 그런데 지금 뭐 하래? 원에 센터가 있어요. 어디? 마이너스 2,1이 있대. 반지름 길이 얼마래? 루트 1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 P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가 5가 되도록 하는 점 P 요 길이가 얼마? 5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점 P가 그리는 도형을 찾아주세요. 맞죠? 맞죠? 자, P의 좌표를 너희들이 미수를 생각해서 자취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요 유형은 요 문제 9번 문제는 뒤에 또 있을 거야. 자취에서 또 나올 거다. 숫자만 살짝 바뀐 채로. 요즘 너희들의 자취는 물론 식으로 푸는 것도 많이 나온다 그랬지. 하지만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 그림으로 푸는 풀이들도 많이 나온다 그랬죠. 요거 대표적인 그림 문제입니다. 왜요? 피타고라스 써봐. 루트 21 아니냐? 결국은 접선의 길이는 있잖아. 어디서 긋든지 간에 결국은 얘가 5라는 상수면은 얘가 무조건 루트 2라서 항상 이 길이는 루트 21이 나오는 거야. Sorry, 23이에요. 25에서 1 빼면은 네, 3이에요. 이건 안 썼네. 루트 23, 루트 24. 그래서 결국 점피는 어떤 그림을 그린다? 똑같은 원의 중심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가지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3짜리 원을 그리게 되는 거야. 길을 찾아주세요. 2루트 23파이. 예, 나 계산 틀렸냐?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야? 빼기로 헷갈렸어. 25 더하기 2니까 27. 그렇지. 알았죠? 그래서 6루트 3파이가 답이다. 답은 몇 번? 4번. 그냥 하는 거?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바로 자취 문제 푸는 거. 알았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접선의 길이가 5. 그리고 그거 말고 몇 개가 더 있을 거야. 알았지? 내가 직관적으로 풀리는 문제라고 할 때 요즘은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더 있고 그 A가 있고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할 때 움직이는 점 A가 등장하는 문제는 다 직관으로 요즘은 많이 낸다라고 했었지.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것만 직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야. 원래 직관 문제는 따로 있었고 움직이는 점 중에도 직관으로 풀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움직이는 점 유형은 이제 직관적으로 푸는 걸로 다 바뀐 거고 원래 직관도 있어.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알았음? 그런 얘기입니다. 시은씨 잠깨라. 알았죠?
자, 12번으로 가보자. 12, 13번은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죽는 기하 설명해주고 싶었었던 거야. 뭐냐면은 너네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두 개 구분하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통인 접선 두 개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리세요라는 얘긴데 아이고 씨 애들 부러뜨려가지고 이걸로 할까? 자, 공통 외접선은 뭐다? 두 원의 동시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을 찾는 건데 왜? 바깥쪽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꼬이는 거. 알았죠? 근데 그거를 하나만 그려보면 결국은 공통 외접선은 이거야. 공통 내접선은 이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 먼저만 정리하자. 자, 보기 들어봐. 자, 이렇게 원이 외접하고 있는 원이 있어. 요거는 공통 외접선이게, 공통 내접선이게. 내접선입니다. 왜 안쪽으로 관통하니까 이것도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외접선은 이 접선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붙었고 공통 내접선은 양쪽에 원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양쪽에 붙어 있잖아. 공통 내접선에 해당한다. 알았죠? 공통 외접선은 여기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알았지? 자, 이게 하나 일단 첫 번째. 그냥 외접선이 뭔지 내접선이 뭔지. 그러나서 두 번째. 그래서 길이를 찾아보자. 길이를 찾아보자. 그럼 너희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이 하나가 있다. 외접선이든 내접선이든 항상. 자, 간다. 일단 원의 센터가 있어요. 원의 센터가 있어요. 네? 그때 외접선의 길이라는 거는 있잖아. 결국 접선의 길이야. 접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때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작업 뭐냐면은 무조건 중심과 중심점 연결하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반지름이 1이고 여기 반지름이 얼마야 이거 계산한 사람? 한 4쯤 되나? 5쯤 되나? 2야? 2밖에 안 돼? 2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뭐 해주세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전 노란 색깔 중심과 중심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도록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찾으려는 길이를 L이라고 뒀다면 그거랑 똑같은 길이 여기 또 있지. 평행하게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요 1이라는 길이가 여기로 오지. 그럼 여기 길이는 그림이 좀 이상한데 1입니다. 그럼 끝났죠. L은 25 빼기 1, 24. 루트 24. 이렇게 여기 답인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 공통 외접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거 풀이 안 지운다. 13번. 공통 내접선은 어떻게 구하네? 그래도 원리는 똑같아. 뭐? 일단 원의 사이즈. 이 뭐야? 마이너스 뭐야 이거? 등호야잉? 너희 건 등호로 돼 있지? 돼 있다고 치고 3, 5 오케이 간다. 자, 여기 원의 중심 2,0,0. 여기 원의 중심 8,6. 그리고 공통 내접선은 뭐다 얘들아?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지. 그때 여기서도 결국 접점이 있고 여기서도 결국 접점이 있을 때 접점과 접선 사이의 거리를 무조건 접선의 길이 공통 외접선 아니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도 뭐 한다? 너희들은 결국 뭘 항상 연결시켜? 중심과 중심을 연결시켜줘. 그 길이도 찾아줘. 그때 누구를 움직여? 내가 구하는 접선의 길이 L. L을 움직여서 노란 색깔 선분과 함께 직각삼각형을 만들도록 움직여봐. 어디로? 1로 움직이거나 절로 움직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연장선을 그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여기로 오네. 여기 반지름도 그대로 있네. 3, 5, 8. 이게 답인 거야. 알았는가? 오! 답 그대로 4번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둘 다 답은 4번, 4번.
알았어? 알았어? 맞췄어요? 요거 혹시나 하고 또 기억하세요. 알았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고등수학이잖아. 왜?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 찾거나 반지름 찾는 거는 마찬가지거든. 알았지? 그때 막 접점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있잖아. 도형의 이동이랑 섞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찐 너희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알았지?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고. 자, 두 개 얼른 정리해라. 14번, 15번 간다. 14번, 15번은 사실 1분 컷 둘 다. 각각.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 고! 풀어줬어. 어떡하지? 자, 어쨌든 갔나? 해도 되죠? 14번. 그림은 가로, 세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칸막이 길이. 더 문제는 안 읽어도 되지. 안 움직이게 하려면 딱 접하게 다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 문제가 하고 싶은 설명은 있잖아. 뭐 도형의 방정식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찐 죽는 기야. 그때 접선의 길이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항상 같은 거 알잖아. 곡선 밖의 점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렸을 때 여기까지 접선의 길이든 여기까지 접선의 길이든 길이 같은 거 알지? 맞지? 그거 그냥 물어보는 게 다다. 잘 봐. 여기 접점이 있을 거야. 중심과 연결해볼까? 그리고 이거는 상식. 원과 직선이 접하면 당연히 긋는 보조선, 접점을 향해 수선. 맞지? 그러면 이 길이 두 개 똑같다고. 요거랑 요거는. 이걸 x라고 해볼까? 여기도 x가 될 거야. 맞나? 두 번째. 원의 사이즈가 똑같아. 평행한 선분에 붙였어. 이것도 x 아니냐? 맞죠? 끝났어. 왜요? 잘 봐. 이거 2지. 사이에 접하는 원이니까 9니까 어떻게 보면 반지름이 2인 건 확실하지. 여기도 2지. 이거 길이 얼마야? 7이지. 어이씨, 대충 그리면 안 돼. 7이지. 자, 그 7을 찾아라. 7은 없지. 대신에 7-x가 여기 있네. 답은 7-x 더하기 x다. 답은 7. 오케이? 끝.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그냥 이용하는 문제. 알았음? 알았음? 막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고 뭐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알았죠? 그냥 원에 대한 중등기하 상식 얘기. 그리고 15번도 사실 이 정도 속도로 풀 수 있는 문제. 시작해도 되나? 정리하고 있구나. 간다. 지워도 되지? 간다. 15번. 왜 넘어가? 15번. 자, 삼각형 OPQ, 삼각형 ORS, 넓이의 차. 결국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맞지? 맞지? 근데 두 삼각형이 어때? 두 원의 사이즈가 똑같은 원이잖아. 중심은 당연히 이동됐지만. 맞지? 그러면서 뭐 했어? 두 원의 공통 외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맞지? 그러면서 접점이고 접점이야. 당연히 공통 외접선의 길이 두 개는 뭐하다? 똑같다. 그러면 다른 선분이지만 길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을 여기로 생각하면은 삼각형 OPQ 맞지? OPQ의 넓이는 뭐야? 높이를 얘로 바라보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삼각형도 마찬가지 아닐까? 삼각형 ORX라는 삼각형도 넓이를 구하고 싶어. 우리가 보통 밑변이 공통인 선분이면은 그 녀석을 밑변을 잡고 높이만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 뭐 넓이 B가 2대3인데 밑변이 똑같으면 높이 B가 2대3 하는 것처럼. 맞지? 넓이를 구하는 것 자체에서 당연히 얘가 밑변이면 땡큐지. 그럼 높이는 뭐야? 결국은 이 선분 아니냐? 맞지?
그럼 잘 봐. 결국은 이 넓이의 차, 요 구하라고 하는 넓이의 차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빼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까지가 공통이네. 그러면 뭐 하면 돼? 높이에서 높이를 빼면 되겠다. 맞지? 맞냐? 그런데 높이 빼기 높이가 뭐야? 노란색 높이 빼기 빨간색 높이 이거잖아. 이게 뭔데? 원의 지름이네. 얼마? 2인 거야. 알았음?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 밑변에 해당하는 거. 뭐? 요 놈과 요 놈 사이 거리. 맞지? 맞지? 근데 밑변의 길이를 꼭 공통 외접선의 길이처럼 찾아야 될까? 아니. 결국 뭐랑 똑같아? 잘 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도 같아지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여기가 0,4야. 루트 20. 알았음? 그러면 끝. 답은 1루트 5.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알았니?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중등도형에서 나오는 거는 요 정도로 하고 끝낼 거야. 숙제는 여기까지가 답니다. 그럼 남아있는 유형들이나 남아있는 문제들 그리고 너희가 숙제로 내야 된 내가 숙제로 내줄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을 원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마 요 후반부가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요거 다 푸는 게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다 근데 프린트. 우리가 지금 이 도형의 방정식 추가 프린트 있죠? 요거를 하는 이유 다시 한 번만 얘기하자. 왜 하는 거다? 일단 학교 시험도 단원 구분이 없거든. 유형별 구분도 없고 직방과 원방을 섞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등과 직선을 섞기도 하고 맞죠?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만났을 때 아 이게 이 유형이구나 저게 저 유형이구나를 판단을 하기가 힘들거든. 그거를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겪는 거. 단원 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알았죠? 유형을 내가 몇 개 엮기는 했는데 직선에 있던 원에 있던 몇 가지 유형들을 묶어서 하나의 유형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함정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 조심해야 될 것들,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 실수하기 딱 좋은 것들. 너희가 흔히 만나지 못했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도 등장하기도 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싶은 것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얘는 어떻게 보면 심한 문제들도 껴있다는 얘기지. 알았죠? 막 어려운 모의고사 3인방 같은 문제들이 아니에요. 되게 간단해 보이고 실제 풀이는 간단한데 너희들은 헷갈려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저거 9개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문제집에서 나오던 흔한 유형들은 내가 지금 여기 고르진 않았어. 뭐 한두 개 있을 수는 있는데 흔한 유형들은 너희들이 어차피 숙제로 풀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풀어낼 거라서 그것들은 거기서 정리하고 요 녀석들은 함정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 기기, 아니 풀어봐. 풀어보세요 하면 있잖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거 못 풀어. 왜? 이 문제 풀어보세요 하면 이제 할 줄 알지. 첫 번째 루트가 뭐야? a, b와 0,2지. 맞지? 그리고 두 번째 루트는 뭐야? a, b와 8, 마이너스 4지. 맞죠? 어이구. 그래서 결국은 쟤는 0,2로부터 어떠한 점 a, b까지의 거리고 그 a, b로부터 다시 한번 8,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인데 그거에 대한 최단거리를 찾아주세요. 일직선 거리입니다. 그럼 요 두 개 사이 거리 구하면 끝이야. 맞지? 이 문제를 다 배웠기 때문에 49번 문제를 뭐 48번도 당연한 거고 49번 문제 풀어보세요 하면은 당연히 점과 점 사이 거리까지는 해석을 해.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얘를 딱 보자마자 x, y에서부터 0,0까지 거리라고 하고 나서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얘가 x, 0이래. 예? 마이너스 1,2까지인가 뭐 마이너스인가 그건 고민을 할지 몰라도 이렇게 풀면 해석을 하면 못 풀어. 이해됐음? 그럼 얘는 뭐 할 거야? y, 0 할 거야? 0, y 할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상하거든. 이해됐음? 그러면은 어디가 잘못됐다? 첫 번째 녀석이 잘못된 거야. 왜? 점들을 연결시켜줘야지. x, 0에서 0, y로 해석하면 되잖아. 아, 그러면 마이너스 1,2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래? X축 위에 있는 점을 들렀다가 X축에서 Y축 위에 있는 점을 들렀다가 그 Y축 위에 있는 점에서 5, -3까지 가라잖아. 아, 이 거리의 최단 거리.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두 개의 사이의 거리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루트 121 더하기 25 루트 146이 답이겠네. 알았지? 요겁니다. 맞게 해석했나? 나 누구를 얘기하나? 그래서 어쨌든 m이고 그게 m제곱은 답은 146이겠네. 알았죠? 오케이? 끝. 정리. 54번 문제를 포함하는 이 포인트 뭐라고 이름 잡아놨어? 기울기. 자, 너네가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하게 되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로 들어갈 텐데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내가 자주 할 얘기가 있다.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참 거짓 문제에서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를 막 나누고 있거나 하면은 그거는 뭐로 해석하라? 기울기로 해석하라. 그래서 만약에 얘가 3분의 1보다 큰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기울기랑 기울기. 그림에서 기울기 3분의 1을 잡고 그림에서 잘못 썼어. 이게 뭐야? 아, 또 썼어. x1, y1과 x2, y2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리고 또 있어. 뭐 니은이나 디귿에서 또 뭐가 있어? x1과 x2가 나눠져 있는데 세트가 안 맞게 나눠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럴 때는 세트를 맞춰봐. 이 뭐야 이거 자꾸. 뭐 이상하게 쓰고 있어. 뭐하냐? x2고 y1이다. 자, 1과 1이 세트겠지. 1과 2는 세트가 아니죠. 그럼 세트에 맞게 바꿔봐. 바꿔주고 나면 뭐야? 이렇게 만들어지지. 뭐였어? 곱했네. 나누기가 기울기라면 곱하기는 뭐다? 넓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 x1, y1이 있으면 원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얘야. 그냥 사각형의 넓이끼리 비교해주세요 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곱하기는 넓이, 나누기는 기울기로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 이 54번을 풀어보세요 라고 한 거는 사실 기억도 중요하고 니은도 중요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디귿입니다. 디귿이 뭐예요? A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이다. 뭐야? 이 녀석이 뭐야? A, B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기울기의 제일 큰 것, 제일 작은 거에 대해서 탄젠트, 그게 뭐야? 기울기와 x축과의 뭐 그 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너희들은 뭐해? A, B는 뭐에 있다? 원 위에 있다.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어디에 있다? 왼쪽 아래 어딘가에 있겠지? 그치? 요거보다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울기와 기울기 얘기라고. 알았니? 그때 요게 기울기고 요게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탄젠트로 읽었으니까 각각 x축, y축과 이루는 거리가 얘가 세타1이고 얘가 세타2인 거지. 그때 사이각이 둘이 빼면 60도다. 이 사이각이 60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결국은 여기가 30도예요? 1대 루트 3대 2예요? 라는 얘기를 받아들여달라고.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알아서 저 30도도 중요하고 60도도 중요한데 일단은 기울기로 해석을 해야 그게 풀린다. 이것 때문에 디귿을. 그래서 54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혹시 답을 못 낸 사람들은 다시 한번 54번 풀어봐. 기억은 니은은 쉬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유형이라서. 알았죠? 자,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하러 오세요. 그 다음에 60번 가보도록 하자. 자, 60번도 뭐다? 그래서 이 AH분의 BH를 어떻게 할래? A라는 점의 좌표, B라는 점의 좌표, H라는 점의 좌표. 셋 다, 세 점 다. 점의 좌표를 찾아가지고 선분과 선분의 길이로 도 해석이 가능한데 가능하다면은 기울기로 도 해석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는. 알았죠? 잘 봐. 1, 4분면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서 L과 M이 수직으로 만났는데 뭐 대충 보면 이런 얘기다 맞지? 실제로 수치를 대충 알아서 내가 정확하게 그린 거긴 한데 어쨌든 얘가 P인 상황이다 맞지? 그때 기울기가 대충 얼마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기울기를 좀 급하게 그려놓은 거라고. 원래는 더 급해야 되는데 거의 수직에 가깝게 보이게 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만 기울일게요. 자, 어쨌든 그 P에서 뭐 해달래?
x축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부르겠대. 그리고 LEX축과 MEX축과 만나는 점 각각 AH, BH라고 할 때 AH분의 BH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어머, 기울기 아닌데요, 선생님. 둘 다 X축 방향의 길이잖아요. 자, 이걸 나타내볼까? 뭐? 둘이 따로 봐. 어떻게? 여기에 pH가 있다고 해봐. 자, 이거는 뭐야? AH분의 pH. 그냥 L 자체의 기울기인 거야. 맞지? 근데 얘는 뭐야? 자, pH분의 pH. 이거 닮음으로 해도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 닮음으로 푸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알았지? 닮음으로 해도 되는데 pH분의 pH가 뭐야? 정확하게는 BH분의 pH라는 선분의 길이분의 길이로 하면은 M과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지. 어쨌든 연 순서를 뒤집어졌지. 그래서 이건 뭐다? M이라는 녀석의 기울기를 역수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부호까지 바꿔놓은 거잖아. 왜? M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선분의 길이분의 길이라서 양수가 나오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야 양수고, 그리고 그게 뒤집어져 있잖아 지금. 알았죠? 그 상황이야. 근데 선생 L의 기울기가 뭔데요? L의 기울기 저기 있잖아.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한다. M이라는 녀석의 기울기가 있어. M이라는 녀석. 어때? L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기울기가 있겠지. 그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을 역수로 만들어서 마이너스를 했다 쳐봐. 그럼 뭐야? 결국은 L의 기울기야. 그래서 그냥 제곱하면 되는 거야. 이 녀석의 최소값 찾기 뭐야? 똑같은 식이 반복되는 형태의 최대 최소. 시환형 2차식의 최대 최소가 된 거야. 이해됐음? 어쨌든 뭐 4차식이니까 이거 뭐 이것만 묶을 필요가 없네. 이거 전체를 그냥 T로 바라보면 되네. 맞죠? 요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끝. 자, 64번. 이 문제 별표. 이 문제 별표. 맞은 사람. 답이 3번인가 그럴걸요? 내가 예상하건대 맞은 사람 한 명이 있다면, 만약에 한두 명이 있을 텐데, 만약에 있다면 한두 명일 텐데, 그 한두 명은 도형의 이동을 안 풀었어. 이 위에 있는 점 두 개 아무거나 잡아서 똑같은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동된 점들을 지난 직선을 구한다면 답은 나왔을 거야. 근데 그거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직선이 아니라 fx, y 는영이었다면 어떻게 풀래? 풀어. 알았어?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생각보다 이 문제 많이 어렵지. 많이 어렵지. 잘 봐. 왜 질문을 하는지, 왜 너희가 많이 틀린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줄게요. 64번은. 자, 64번까지 풀이하고 나머지는 숙제 풀이와 함께 같이 풀이할게요. 시간당. 자, 요 문제 일단 질문인 이유가 뭔지, 어디부터 문제냐면 마지막에 움직이는 도형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자체를 해석을 잘못해요. 잘 봐요. 일단 이런 형태의 이동은 뭐 해야 돼? 순서대로 한 방에 갈 수는 없으니까 순서대로 어떤 이동을 하는지부터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맞지? 자, x, y라는 도형이 있었어. 점이 있었어. 그 점을 저렇게 움직여야겠대. 뭐가 바뀌었어 일단? 뭐가 바뀌었어? 뭐 3도 붙었고 막 마이너스도 붙었고 난리 났잖아. 제일 먼저 뭐부터 볼래? x, y가? 여보세요! x, y가? x, y가? 뭐가? 자리가 바뀌었지. 이것들이 꿀먹었나? 자리가 바뀌었지. 그래서 뭐 해야 돼?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항상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하자고 했었잖아. 아니 어떻게 이동이 안 들어가는 애가 이동 안 들어가는 거 맞지? 아 미안해. 아 우리 반 없구나. Sorry. 어디까지 얘기했니? 어쨌든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을 하라 했잖아. 그래서 x, y 자리가 바뀐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렇게 생겨있는 점이 있었어. 그 다음에 저기로 갈 거야. 3과 마이너스까지 한 방에 못하지. 뭐부터 해줘야 돼? y 앞에 부호가 바뀌어있네? 이거부터 해줘야 돼. 맞지? 무슨 대칭 이동이야? 윤채야. y에 부호 바뀌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너 어떻게 해석했어? X축을 했어? Y축을 했어? Y축. 그거 혹시 Y인데 잘못 본 거야? 아니면 제대로 본 거야? 아, 제대로 본 거야? 아,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Y축 대칭이 맞다고 생각해? 자, 규리나 이거 Y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 Y의 부호 바뀌었잖아. Y축 대칭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본 거야. 선생, Y의 부호가 바뀌는 건 X축 대칭 아닙니까? 맞죠? 맞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Y의 부호가 바뀐 건 X축 대칭이 맞고 X의 부호가 바뀐 건 Y축 대칭이 맞아. 근데 방금도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이거 Y의 부호 바뀌었잖아요. Y의 부호가 안 바뀌었지. X의 부호가 바뀌었지. 이게 뭔 개소린가 싶지. 이게 XY라서 너네가 헷갈리는 거야. A, B였어. 봐봐. 누구 부호 바뀐 거야? X 부호 바뀐 거야. 자, 지금 우리가 뭘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의 대칭 이동은 있잖아. 콤마를 기준으로 무조건 왼쪽이 X 좌표고 콤마를 기준으로 얘가 무조건 Y 좌표야. 그래서 지금은 뭐의 부호가 바뀐 거다? X의 부호가 바뀐 거야. 콤마 앞에 거잖아. 콤마의 왼쪽 거잖아. 쟤가 무조건 X 좌표잖아. 너네가 XY를 헷갈리면 BA라고 생각을 해봐. X의 부호가 바뀐 거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점의 이동이라서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Y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거 해보라고 하면 있잖아. 전부 다 뭐 한 줄 알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군. 또는, 저거 생각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군. 뭐, X축의 방향은 마이너스 이지를 하고 있어요. 잘 봐. 얘는 뭐다?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점의 이동이니까 더해진 만큼 이동한 거잖아. 더해진 만큼 이동한 거잖아. 여기서 잘한 사람 있잖아. 여기서 이상한 짓 한다. 그지? 자, 그래서 있잖아. 잘 봐. 만약에 우리가 이동하고자 하는 대상이 직선이 아니라 도형이었다면, 아이고, 도형이었다면. 직선이니까 점 두 개를 잡아서 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도형이었다면 너네 못 풀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따라갑니다.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따라갑니다. 뭐 해야 돼요? Y축 대칭이니까 누구 부호 바꾸기? X 부호 바꾸기. 또 여기서 헷갈리는 애들 있지. 여기 갑자기 부호 바꿔. 왜? 콤마 앞에 X래. 그거는 점이고 이거는 도형이니까. 도형에서는 문자를 따라가야 돼. 도형에서 문자 X는 진짜 변수 X잖아. 여기서 X, Y는 뭔지 모르는 그냥 미정계수 X, Y야. A, B랑 똑같은 거야. 알았죠? 이동합니다. 똑같이. 그럼 뭐예요? 바로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지금도 어쨌든 뭐다? y는 2x 플러스 1이 있었으면 y는 x 대칭시켰다. xy 자리 바꾸는 거야. 뭐 정리 한 번 더 해주면 좋고. y쪽 대칭시킨다. 누구 보호 바꾸는 거야? x 보호 바꾸는 거야. 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잖아. 직선이라는 도형 이동하고 있잖아. 그러면 x축에 반한 3만큼 이동하면 뭐야?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쓰는 거지.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쓰는 거지. 그러고 정리하는 거야. 2y는 마이너스 x. 이거 일반형이지? 다 넘기자 그냥. 다 우변으로 가자. 2y 플러스 x 플러스 2는 0.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된다.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이거 그냥 사실 평소에 푼 거랑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뭐만 바꿨어? 점을 평소에는 P, Q를 주던가 했는데 XY로 바꾸는 순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알았죠? 조심해야 된다. 갑자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A, B로 바꿔준다고 또 갑자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알았음?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x, y일 때 점이 x, y로 주어졌을 때만 조심해라. 알았지? 자, 여기까지. 이 문제 끝이라고는 이유 알겠지? 끝!